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애정결핍인가요? 애정결핍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심리 상태인데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결핍에 걸리게 됩니다. 애정결핍에 걸리면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애정결핍에 걸려서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애정결핍 상태에 있으면 누가 나를 미워하는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면 6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반대로 2명은 나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나를 싫어하지도 않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애정결핍에 걸리면 좋아하는 것을 너무 갈구한 나머지 싫어하는 사람의 감정을 못 이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에 민감하게 될까요? 그것은 어릴 때 양육자가 길러줄 때 사랑하는 그 감정만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해야만 그 아이는 그 사랑받는 기분을 느껴야만 자신의 몸이 보존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라다 보니 양육자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땐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시절에 계속 남아있어서 또래 친구들이든 선생님이든 만났을 때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껴지면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거꾸로 미워하는 사람은 짓궂어서 자기가 미워하는 거에 불안해하는 사람을 보면 더 장난을 치고 싶어하고 더 아프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워하는 사람은 이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을 더 괴롭히게 되고 이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이 흑백 논리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면 보호받는 기분이 들고 사랑받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 드는데 누군가 날 미워한다. 그러면 위협으로 느껴지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불안해하는 걸 보고 더 괴롭히려고 든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불안하고 화나고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흑과 백 이렇게 두 가지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세계와 사랑해주지 않는 세계. 자기 편과 내 편이 아닌 세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은 인간관계가 불안정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데요.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이 우울한 이유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수는 없는데 일일이 신경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갈구가 너무 커서 이 기대치를 잘못 측정한 데서 온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의미 있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좋아하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맹목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있지만 이 사이비 종교도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생각에 이 목사를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자신이 있고 나서 남을 좋아한다는 게 돼요. 근데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은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기대치가 너무 크고 매달리게 되는데 이 막상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나를 100%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좋아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어린 시절에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이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찾아다녀요. 언제든 정착할 수 있으면 그게 되게 목표이고 그게 되게 종착지가 된 것처럼 어떤 환상을 가지고 찾아다니지만 그게 쓸모가 없고 내가 생각한 환상 이상과 다르다는 것에 크게 좌절을 느껴서 이때는 심각하게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되게 아이돌 스타가 되게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수많은 팬들에 대한 환상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막상 이 팬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나서 돌아오는 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생 팬들도 있고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팬들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을 못 견뎌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써요.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누가 날 미워할지 아닐지 이런 거에 엄청 신경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교류를 하고 적당히 연락을 하고 가끔 사람을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관계에서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무덤덤해졌을 때 그때 이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무턱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흑백 논리로 구분을 해서 이 사람하고만 막 친해지려고 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이 사람이 생각보다 날 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막상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기대한 나를 좋아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은 상대와 친해지려고 하면 안 되고 적당히 연락하고 주고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 성실하게 살아나감으로써 애정결핍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은 스타가 되기보단 묵묵히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될 때 조금 그 애정결핍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너무 내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감추려고도 하지 말고 일관적인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애정결핍이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